제13화 산이 말하다. 여름이었다. 산은 짙은 초록이었다. 매미 소리가 하루 종일 울었다. 이천호는 땀을 흘리며 수련했다. 땀이 눈에 들어와도 닦지 않았다. 닦을 틈이 없었다. 넉 달이 지나 있었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천호 스스로 느꼈다. 2달 전에 비해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폭포 아래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게 됐다. 검법도 달라졌다. 맹류산의 공격을 막는 횟수가 늘었다. 그러나 맹류산은 그럴수록 더 세게 공격했다. 막히면 더 세게 쳤다. 피하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이천호가 적응하면 다음 단계가 왔다.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련이 끝나고 이천호가 마당에 쓰러져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별이 나오고 있었다. 온 몸이 아팠다. 오늘은 허리를 심하게 맞았다. 숨을 쉴 때마다 쑤셨다. 맹류산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다. 스승님. 이천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황실 검사단에서 30년 동안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은거하셨습니까? 맹류산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천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참 후에 맹류산이 입을 열었다. 황제 폐하의 명이었어. 낮은 목소리였다. 30년 전 내가 마지막 제자를 잃었다. 전투에서 죽었어. 내가 가르친 자였다. 내 검법을 써서 싸우다가 죽은 거야. 이천호는 말이 없었다. 황제 폐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더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죄책감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맹류산이 하늘을 봤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 그래서 은거했다. 15년이 됐지. 그런데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황제 폐하의 마지막 서신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천호가 굳었다. 서신이요? 황궁이 불타기 열흘 전에 서신이 왔어. 유산아 하고 부르더라. 그 양반이 나를 이름으로 부를 때는 격식 없이 말하고 싶을 때야. 서신에 쓰여 있었어. 맹유산이 소매 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천호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살아서 내게 닿으면 가르쳐다오. 이천호는 그 종이를 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눈이 따가워졌다. 이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흔들리는 것인지 자신의 눈이 그런 것인지 몰랐다. 알고 계셨군요. 뭘? 황궁이 위험하다는 것을. 열흘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 그러나 황제란 자리가 그래. 먼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야. 맹유산이 종이를 접어 다시 소매 안에 넣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살아서 강가에 나타났을 때 놀라지 않았어. 황제 폐하가 살리셨다고 생각했거든. 이천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그 열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 어떤 심정이었을지. 반란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신 하나를 보내고 황궁에 남아있었을 그 사람을. 이천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참았다. 맹유산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도 새벽에 시작한다. 예. 오늘은 일찍 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천호는 마당에 혼자 누워 별을 봤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바마마. 산이 그 말을 들었다. 제14화 기의 문이 열리다. 반년이 지났다. 이천호는 18이 되어 있었다. 몸이 달라진 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다. 황궁에서 나온 17살의 황자는 없었다. 지금 이 산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어깨가 넓어졌다. 눈빛이 깊어졌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맹유산은 그날 아침 이천호를 산 꼭대기로 데려갔다. 평소 수련하는 곳이 아니었다.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바위 위였다. 사방이 탁 트여 있었다. 발 아래로 산이 펼쳐졌다. 멀리 강도 보였다. 이천호가 그 강에서 기어나왔던 날이 어제 같았다. 맹유산이 바위 위에 앉았다. 앉아봐. 이천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눈 감아. 감았다. 지금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낀 적 있나? 이천호는 생각했다. 폭포 아래서 오래 버틸 때, 극한에 다다랐을 때, 몸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천마궁 자객과 싸웠을 때 손에서 올라오던 그것도 있었다. 예, 느꼈습니다. 그게 기야. 맹유산이 말했다.
정확히는 천검신공의 씨앗이야. 황가의 혈맥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반년 수련으로 조금 깨어난 거다. 이제 그걸 의식적으로 느끼는 법을 배울 거야. 억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느끼는 거야. 알겠나? 해보겠습니다. 좋아. 숨을 쉬어. 천천히.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그러면서 몸 안을 들여다봐. 배꼽 아래 한 뼘쯤 되는 곳. 그 안에 뭔가 있어. 찾아봐. 이천호는 숨을 쉬었다.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어둠이었다. 감은 눈 안에 어둠이었다. 그런데 있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다. 아주 작고 아주 희미했다. 손바닥의 문양과 비슷한 황금빛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내쉬면 다시 희미해졌다. 찾았나? 맹유산의 목소리였다. 예,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반년이잖아. 그걸 꺼버리지 마. 건드리지도 마. 그냥 보고 있어. 이천호는 그것을 봤다.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해가 머리 위로 올랐다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천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저렸다. 그래도 눈을 뜨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었다. 이천호의 몸에서 황금빛이 새어나왔다. 희미한 빛이었다. 바위 위에 앉은 이천호의 몸 가장자리가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맹유산이 그것을 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천호는 그 순간을 느꼈다. 불씨가 커진 것이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아까보다 밝아진 것이 느껴졌다. 몸 안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눈 떠. 맹유산이 말했다. 이천호가 눈을 떴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뻐근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피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가벼운 것 같았다. 맹유산이 이천호를 봤다. 귀에 문이 열렸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무공이 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길이 뚫린 거다. 앞으로 수련 속도가 달라질 거야. 이천호는 손바닥을 봤다. 황금빛 문양이 전보다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제쯤 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라. 맹유산이 일어서며 말했다. 문이 열린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야. 그러면서도 맹유산은 조금, 정말 조금 빠르게 걸었다. 평소보다 걸음이 가벼웠다. 이천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이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반년이 지나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지금 저 걸음걸이는 알 것 같았다.